충성!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랩런트 글로벌 스쿨이라는 학교를 이제 나왔는데 그 RGS 출신으로서 내가 랩런트들 앞에 또 하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이 자리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My journey. 오늘은 이제 제 여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 앞에 서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는 항상 20대 이제 초장년들 그 좀 나이 늙은 애들 앞에서 맨날 이렇게 쓰다가 여러분들의 정서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웃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엄청 열심히 뭘 적으시네요. 뭐 적으실 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나의 여정을 보면서 이 선배도 이 랩런트 선배도 이런 여정을 지나왔구나, 또 이런 군인이란 직업이 또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런트 글로벌 스쿨을 2기로 입학해서 1회로 졸업을 했고 지금은 예원교회 청년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미 직업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왼쪽 사람처럼 좀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의 군인, 뭐 이렇게 낙하산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군인, 그리고 전장으로 뛰어가는 군인, 이렇게 특수 임무를 맡고 있는 군인, 여러 가지 이렇게 군인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도 이들 중에 하나인 군인입니다. 됐어요? 네, 이거는 제가 임관했을 때 찍은 제 프로필 사진이고요. 제 프로필, 제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1996년도 11월 27일생이고 제가 랩런트 글로벌 스쿨을 입학한 건 2009년, 졸업한 건 2013년이에요.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이제 미래쌤이 제 한 3년 정도의 저의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2019년에는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2015년에 육군사관학교로 입학해서 2019년에는 육군사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어떤 학교냐면 여러분들 군인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로 인정되는 학교가 육군사관학교예요. 그래서 그 육군사관학교에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입학하게 되었고, 또 무사히 졸업을 해서 육군 소위로 2019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간 현장은 19년도 6월에 여러분들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원래 청와대라는 곳에 살았어요. 청와대가 저기 서울시의 이제 종로구 쪽에 이렇게 블루하우스 청와대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붕이 파란 색깔의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살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라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경비하는 임무를 받아서 6월부터 2022년 1월 전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실이라는 곳에 이번 연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이 서울을 지키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 네. 여러분 부하들 밑에 막 전쟁놀이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뭐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요? 그럼 만세놀이도 해요? 밑에 여러분들 부하가 몇 명 정도가 있으면 뭐라고요? 예전에 체육 넓을 때 네. 저기서 시험 1대6로 싸우는데 이제 1대1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오케이. 잘했어요. 6명이나 이렇게 또 거느려가지고 이제 부하를 통솔해서 얘기했구나. 저는 이제 소대장 할 때는 밑에 부하가 30명 있어요. 34명 정도 있었고, 근데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밑에 부하가 몇 명 있었을까요? 100명? 100명이면 이제 성경으로 좀 백부장이라고 하죠. 100명은 이제 제가 내년에 백부장이 됩니다.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수도방위 사령관님은 밑에
10,000명 이상의 부하들이 있어요. 10,000명 이상의 부하들을 거느린 사람을 모시는 그 비서실에서 일했고, 지금은 아까 이렇게 좀 멋있었던 군인들 있잖아요. 이런 군인들 중에 이제 가운데 이런 특수임무대대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사진 많이 갖고 왔어요. 내가 지금 이 앞에 선 이 모습이 되기까지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사실 초등학교 때 모습은 제가 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유지하고 있던 자료들이 없어서 중학교 때 내가 RGS에 있었던 사진부터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잠이 많은 친구였어요. 뭔가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안 자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기도 했고, 이제 저도 예배 시간에도 안 자려고 노력했지만 자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막 사진 찍다가도 이렇게 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골아이 이제 천안에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시골아이 이제 개구쟁이 라는 말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까치 죽은 거거든요. 저게 막 지금 생각하면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까치 죽은 거 들고 막 먹으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이런 좀 개구쟁이였고, 그리고 또 막 탐구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골든벨 이런 대회가 있으면 꼭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2장짜리 뭐 A4 용지 있는 거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골든벨 울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특별하게 준비했는데, 미래쌤이랑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미래쌤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미래 선생님 없어? 없으시던데. 어디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죠? 네.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미래 선생님이고, 저는 그 오른쪽에 이제 나이키 옷을 입고 있죠. 되게 왜소하고 이제 곰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그 접니다. 그리고 또 그때 안에서 갇혀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생일인데 또 축하해드린다고 막 몽쉘 몽쉘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초를 꽂고, 저 초도 아니에요. 막 나무젓가락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꽂고 선생님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네요. 저는 이렇게 뭐 RGS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RGS 졸업을 하게 됐는데,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잖아요. 나중에 갈수록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돼요. 네.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맞춰나가고 포럼이 되는 동역자들이 되는데, 제 동역자들과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면 사진을 찍었고, 그 밑에는 이제 내 4년을 함께한 전우와 같은 존재죠. 전쟁을 같이 함께한 우리 고등과정 친구들, 그리고 내가 졸업할 때 이제 류 목사님과 약속을 했던 사진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RGS를 졸업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RGS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초등학생 때 가장 궁금했던 거는 내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뭘까? 내 달란트는 뭘까? 나는 뭘 하고 싶지? 저는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고, 요리사도 하고 싶었고, 막 사업가도 하고 싶었고, 막 대통령도 하고 싶었고, 다양한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랑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헤븐리 탤런트라고 하죠. 요즘은 그 달란트가 나에게 뭐가 있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좀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는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항상 기도를 했던 거는, 하나님 저 뭐 한의사면 한의사가 하고 싶어요. 한의사 되면 한의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잘못됐다는 걸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나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단정을 짓고 뭔가 길을 정해놓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건데 나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세우실 건가요? 하나님, 그 달란트가 발견되고
내 꿈이 구체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학업을 했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싫죠? 싫어요? 공부 좋아해요? 저는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저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공부를 하라는 거는 되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내가 앉아서 어떻게든 뭔가 연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저 두 가지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자, 둘, 셋.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에 있는 성경 구절처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공부가 돼야겠다 라고 제가 딱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 학업을 하는 목적은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그 두 가지 생각으로 학업에 임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달란트가 없었어요. 뭔가 전문성이라는 게 내가 요리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 학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안에서 내 달란트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시험 100점을 못 맞았는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저 시험을 100점 못 맞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은 저한테 시험을 더 잘 맞아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학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해오라고 뭔가 좋은 대학을 가라고 뭔가 100점 수학 100점을 맞아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랑 함께 있기 가장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냐,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학업을 임했냐, 내업을 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으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봤는데요. 수능이라는 거는 여러분 수능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게 되면 대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또 봐야 되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 수능이라는 대학 수능? 예,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을 보는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엄청 되게 못 봤어요. 저는 엄청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유별나게 뭔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이렇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내 달란트를 하나님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올인하겠으니까 나에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고등학교 딱 3학년 때 두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침과 밤 이 시간 30분을 하나님께 드리자. 사실 제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에게는 되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남들보다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한테 30분을 더 드린다라는 거는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는데 저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했고 마무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1년 동안 지속을 하면서 학업에 임했습니다.
그 두 번째, 현장에 있어 30분. 이건 뭘까요? 내가 남들보다 30분만 일찍 가자. 남들보다 30분만 더 일찍 가서 그 기도 수첩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금 더 공부를 일찍 시작함으로써 앞서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그 두 가지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군사관학교라는 비전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되게 잘하는 그 탤런트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뭔가 지시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군인으로서 탤런트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한번 육군사관학교를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제가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2학년 때 그 공부를 성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육군사관학교에 저는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귀여운데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제 왼쪽 밑에서 두 번째죠. 이제 빡빡 머리를 깎고 안경 쓰고 있는 게 접니다. 이제 기초 군사 훈련. 저기서 이제 군인이 되는 과정을 가졌죠. 여러분들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났다고 다음날 군인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군인이 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수류탄을 던지는 법도 배워야 되고 달리는 법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부하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능력도 배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병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고 총 쏘는 이제 보병 육군들이 있다면 이제 잠수함이나 배를 타고 적을 공격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해군들도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잘하네요. 이제 공군도 있어요. 그렇게 3군 통합교육 이런 좋은 기회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취미를 살려서 뭐 전국대학 유도대회 뭐 이런 것도 같이 나가게 되면서 또 내 실력을 또 겸비하고, 이런 때 임하계 시절 4강 생도 시절을 시작합니다. 군사훈련을 했던 저의 모습들이에요. 저기 왼쪽 위를 보면 이렇게 포복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나가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오른쪽에 방독면이라고 하죠. 이제 화생방이라고 이제 화학 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했고, 이게 총기, 아까 막 총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는데 지금 총기를 제가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이제 행군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무거운 20kg, 30kg 정도 되는 그런 군장, 이런 짐을 메고 뛰고 달리고 총도 쏘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19년에 이제 위에 있는 프로필 사진처럼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왼쪽은 이제 제 소중한 그 동기들이랑 사진 찍은 거고, 오른쪽은 이제 김지수라고 여기 광주에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이제 부산에 가서 진무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이렇게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지키러 청와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여러분 북한군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독도? 진짜 참신한 대답이었어. 최고였어. 누구 또 어디? 강원도? 강원도도 맞죠. 예. 서울? 서울은 아니에요. 네, 경기도, 강원도. 우리 지도가 있으면 가장 위쪽에 있는 부대들이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 북한군이랑 이제 대면하면서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이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GOP라고 하죠. 전초부대인데 이제 거기 부대를 가겠다고 이제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 청와대를 지키는 일경비라는 부대가 있는데 지금 너가 선발 자원으로 뽑혔다. 올 생각 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GOP를 가고 싶었던 나머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GOP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랬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제 3년 선배가 다시 전화 오더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이미 지금 선발돼 있으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제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 부대를 가게 됩니다. 이 부대를 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 왼쪽 위에 보이는 사람들이 제 소대원이에요. 아까 말했던 30명 이상의 부하들이 지금 제가 진급을 할 때 같이 사진 찍어줬던 그 모습인데 이 중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서 제가 소대원들 내 있는 부하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면담을 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면담을 하듯이 나도 이제 20살이 넘는 그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해요.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얘네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를 하다가 결국 이 애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는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영접을 하게 되는 그런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왼쪽 밑에는 제가 상을 받았던 건데 그런 거는 저 상을 받았던 연유가 또 맛있어요. 근데 길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내가 뭔가 보디발 밑에 있는 요셉의 느낌으로 항상 섬기고 이제 도와주고 하는 마음으로 분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누군가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청와대에 있는 그 북악산에서 찍었던 제 모습이고 그 밑에 있는 그 야경이 보이시나요? 저거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야경이에요. 이제 저기 그 북악산에서 청와대를 바라봤을 때 서울의 저녁이 보이는 야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기회가 될까봐 이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비단을 마무리하고 이제 경례를 받고 있죠. 경례를 받고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고 내 밑에 있던 소대원들이 이렇게 행가래를 쳐주면서 다음 현장을 이렇게 또 축복을 해줬죠. 네?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다 던질 수가 있어요. 원하면 불러 내가 끝나고 한번 던져줄게. 그래서 이 경비단에 가기 전에 근데 사람이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여러분 너 위기가 뭐야? 언제 위기가 있었어? 너무 짧은 세월이라서 위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2월에 뭐가 있었죠? 네,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당시 그 코로나가 20년도 2월에 터지면서 저는 출타 통제를 당하게 됩니다. 부대 안에서 교회를 못 가고 아예 못 나가는 시기가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부대에 갇혀서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황무지 속에 이제 버려진 그런 존재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저한테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작년 12월 코로나를 제가 직접 걸리게 됩니다. 11월 말에 너도 걸렸어? 다 한 번씩 걸렸을 거야. 지금은 많이 아프지 않았어? 다들 코로나에 대해 할 얘기 많구나. 나도 할 얘기가 많아. 내 얘기도 좀 들어줘. 나도 선생님도 선배도 이제 코로나를 걸리면서 군대에서 코로나를 걸리면 또 엄청나요. 여러분들은 한 명이 걸리면 지금 여기서 한 3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 걸리면 30명한테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부대에 500명이 있어요. 제가 걸리면 500명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고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인천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인천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코로나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죠. 부대에 들어왔는데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엄청 높은 사람들 막 대대장 막 중대장 막 연대장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다 밀접 접촉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대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 넌 진짜 책임감이 없는 친구다. 진짜 얘는 군생활 하는 걸로서 뭐 자격이 없다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저를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밖에서 묻어오지 않았는데 분명 안에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그 얘기가 올라갔냐? 그때가 한참 이제 코로나가 막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모셨던 그 사령관님께도 그 얘기가 들려지면서 사령관님이 저를 보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듣기에 얘는 제가 그때 당시 본부 중대장이었는데 본부 중대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이 부족하다. 내가 있는 부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사람처럼 저는 그때 좌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에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격리 기간에 할 게 없어서 결국 내가 뭐를 했냐? 결국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격리 기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들었어요. 복음 편지 메시지랑 로마서 8장 메시지를 쭉 듣는데 첫 번째 메시지를 봤는데 딱 저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 주위에서 그 누가 다 나한테 책임감이 없다, 진짜 못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고 계신데 나한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밑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의 주변에 이런 시선이 있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내가 묵상을 하고 이제 부대를 복귀해가지고 임무 생활을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사령관실, 나를 책임감이 부족한 간부라고 이미 지목을 했던 사령관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가 수도방위 사령관 비서실 전속부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가 후보자에 올랐다. 혹시 할 의향이 있냐? 저는 또 말합니다. 저는 이제 불신앙을 하면서 저도 말했죠. 저는 코로나를 걸리면서 부대에 누를 끼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이 부대에 더 공을 세우고 이 부대에 저 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군 생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이제 하고 대리장님한테 찾아갑니다. 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장님, 저는 오늘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비서실 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남아서 대리장님 모시면서 군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대리장님이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대리장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라. 여기 있다가 너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서 있다 가라. 할 줄 알았는데 대리장님께서 너한테 진짜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무조건 가겠다고 해라.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해라. 그 나쁜 이미지까지도 감수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무조건 말해라. 라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어요. 이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럼 나는 이 면접에 있어서 나도 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연유를 좀 알고 보니까 저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그 전에 만나왔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제 전임자였어요. 그 전임자였던 그 선배가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사령관님이 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 후임으로서 가장 적합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거죠. 그런 만남의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로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면접을 보고 당당하게도 합격을 해서 사령관실을 가게 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제 가족 사진처럼 찍으신 분이 수도방위 사령관님이세요. 6월에는 이제 임무를 마치시고 다른 데 계시는데 지금도 뭐 인터넷에 김도균 이라고 치면 나오는 되게 대단하신 분이고 이제 북한 이제 전문인들과 북한 이제 군 수뇌부들과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과 이제 뭔가 면담을 하게 되면 가장 주도적으로 뭔가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 북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너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한테 너무나 응답이었던 게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그 형통함을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불신자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그 형통함을 느꼈던 것처럼
제가 요셉의 입장으로 이제 사령관님 모시게 됐는데 저의 배경은 사실 그런 배경이 없어요. 누군가를 모시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렇게 예의 갖춰서 이렇게 뭔가 대하고 이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날것으로 살았고 되게 이제 막 살아왔었는데 시골 청년으로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다가온 거죠. 누군가를 모실 수 있는 기회, 뭔가 예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뭔가 좀 절제되고 단정하고 누군가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더 큰 시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 임무 수행을 할 때도 딱 저 성경 구절을 붙잡고 제가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내가 보디발을 모시는 요셉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진짜 모셔야겠구나. 이 사람을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모셔야겠구나. 그랬더니 그 6개월이 지난 시점 6월에 이번에도 6월에 이제 제 임무가 해제됐는데 사령관님께서 저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표창을 주시면서 너무 고생했다. 나에게 책임감이 없었던 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이 너무 고생했다. 너무 잘했다. 너가 있어서 너무 든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불신자들 사이에서 나는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더 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의 여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항상 학업이라는 문제랑 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업과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공부들,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인턴십을 받는 것들, 그리고 옆에 친구들 이렇게 머리카락이 잡고 있는데 이런 그런 만남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만난 게 이렇게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계세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하나씩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학업과 뭐 만남,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그 시간표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맨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업은 여러분들의 달란트 발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겠지만 뭐 수학, 국어, 영어, 체육, 음악, 다양한 과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막 배워가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군인에 대해서도 엄청 궁금했지. 엄청 궁금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배우는 이것도 하나의 공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공부가 여러분들 달란트 발견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오늘 나한테 주어진 그 학업과 오늘 주어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떤 나의 시간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이 시간표 속에 어떤 달란트를 나한테 보여주실 건지 그를 기대하면서 사는 매일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과 그래서 그를 기대하면서 그런 실력과 그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서로를 챙기면서 그 인성을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좀 노하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못할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면 나중에 꼭 해보도록 해요. 먼저 사모늘을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도 그 기차 타고 오면서 사모늘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모든 만남과 모든 업을 저는 정리하는데 그거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날 거를 하나 또 이렇게 하나의 계획으로 또 정리를 하고 또 끝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오늘 꼭 맞춰야 되는 일들 업들 그런 것들 하나둘 정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걸 정리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되면 되게 성취감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이런 걸 또 계획하셨구나 이런 걸 또 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인데 그럼 자투리 시간은 여러분들 뭔가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5분 정도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엄청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수학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를 막 30분 동안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난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놀러 갈 거야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시간을 한 3분만 5분만 포기하고 내가 오늘 배웠던 것들, 내가 오늘 새로 알게 된 것들을 그 3분 5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짧게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1시간 혹은 하루 일주일 지나서 다시 복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방법이기도 했고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꼭 수업 끝나고 3분이나 5분은 다시 내가 배웠던 것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복음 가진 신앙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 바꾸는 그 인생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은 아까 나와 함께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 행복함, 진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함께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끝까지 잘 안 졸고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군인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들이 있나요? 네. 해군이에요. 저 육군이에요. 네. 해군, 육군, 공군. 공군 말고 또 다른 군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 해병대라는 데가 있어요. 네. 뭔지 알아요? 머리 빡빡 이렇게 깎아가지고 위에만 머리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병대 하는 사람들은 상륙 작전이라고 바다에서 육지로 넘어가는 작전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대가 해병대입니다. 그렇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우리는 총 4개 군이 있어요. 네. 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신하가 됐더니 부하가 몇 명이에요? 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요? 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누구지? 선생님. 일단 잠깐만요. 일단 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육군에서만 치면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게 별이 4개인 사람이 있어요. 위에 별이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는 이제 육군 전 장병이 있으니까 한 60만에서 70만 명이 밑에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별이 많으면 네. 기분이 더 높은 거예요. 별이 많을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그 별이 저는 별이 없어요 아직. 저는 별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2개 있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3개가 돼요. 다이아몬드 다음에 별이에요. 다이아몬드 다음에 이제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대나무 다음 별이에요. 예. 그러면 다이아몬드 전에 뭐예요? 다이아몬드 전에는 이제 갈매기 모양 이렇게 짝대기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일자로 짝대기. 오 잘하네요. 그 밑에는 없어요. 짝대기, 갈매기, 이게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대나무 그리고 별 어디까지? 대나무보다 별 위에는 없어요. 급이 얼마나 높을 때까지 생각해요? 계급이 얼마나 높을 때까지 군생활을 할 거냐고요? 그거는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또 달라지겠죠. 저는 제 마음은 항상 저는 준비는 항상 장군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네, 별이 네, 별 다음에 없어요. 별다음 없어요. 별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저요. 혹시 그거 다 그거 등급에 이렇게 다른 게 다 4개예요? 3개. 다이아몬드 3개까지 있고 별만 4개까지 있어. 별 5개, 4개. 다른 거 다 3개예요.
여기. 근데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왜 대나무가 더 높은 거예요? 대나무가 더 높은 이유는 또 이제 좀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대나무가 대나무가 나무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아니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진짜 다이아몬드면 이미 제가 떼가지고 팔았겠죠? 대나무는 또 이렇게 대나무로서의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양을. 필요 없어요. 네? 잠시만 여기. 왜 옷이 왜 그렇게 왜 여러 색깔 진짜 색깔 쿨하고 비슷한 색깔 왜 이렇게 대사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육군들이 있는 옷이 있잖아요. 어떤 거? 네, 못 들었어. 육군들이 입는 옷들 네. 왜 색이 왜 초록색? 아 초록색이냐고요? 그거는 오 뭐야 누구야? 우리 군복은 이제 보호색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뭔가 훈련을 하고 이제 진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술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상대편한테 눈에 안 띄게 움직여가지고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내가 노란 색깔 옷을 입고 있어. 막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어. 막 풀숲에서 하얀 색깔 옷 입고 있으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초록 색깔 위주, 초록 색깔, 까만 색깔 위주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공군, 해군. 해병대랑 꽃 색깔도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다 달라요. 해군은 이제 바다 색깔이라서 파란색이고, 해군은 까만색이고, 공군이 이제 창공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파란색이에요. 위장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위장할 필요가 없죠. 이미 배랑 전투기 있으니까, 그죠? 선생님, 저희처럼 대한학교 공병고시 쳤어요? 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나왔습니다. 네. 자, 저기. 다이아몬드 지금. 그다음에 대나무.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저기 맨 끝에 뒤에. 제가 지금 특수부대에 있어요. 네. 3호 특수임무대대라고 여기 안에는 여군들이 있어요. 독거미 부대라고 원래 있었는데 유일하게 여군들로만 이루어진 부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막 헬기 레펠도 하고 낙하산 뛰어내리는 훈련도 하고 그 여군들이 이렇게 막 20명 정도 있는데 그 여군들이 엄청 대단한 여군들이 모여 있는 부대예요. 한 번만 나한테 좀 말해주세요. 등급? 야, 끝나고 알려줄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안돼 오늘 진짜 마지막이야. 크게 얘기해 볼까? 나도 자신감 있게 크게. 몇 개 있어? 뭐가 몇 개 있을까? 훈련. 훈련이요? 선배가 했던 훈련들을 좀 알려주자면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훈련이냐면 지금 여러분 다 여기 안에서 자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막 집에서 자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잡니다. 밖에서 산에서 자요. 산에서 텐트를 이제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배수로도 이렇게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어요. 화장실도 만들고 예. 천으로 만들고 나무도 막 보강하고 막 하죠. 자연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거기서 씻지도 못하고 씻으려면 이제 계곡 가서 이제 얼굴만 좀 씻고 좀 중요한 부위만 씻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합니다. 네, 그런 훈련도 받고 약간 네. 야경이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200km, 3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대전까지? 아니야. 여기서 저는 이제 가장 오래 걸어본 거는 50km 정도를 걸어봤어요.
50km 정도를 여러분들 몇 킬로예요? 저요? 몸무게 30kg? 저요? 몇 킬로예요? 저요. 30 20kg? 이제 이름 뭐야? 초아를 등에 업고 이제 50km를 걸어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막 걸어보고 아무튼 그런 훈련도 받았고 이제 아까 막 낙하산 떨어지는 것도 있었잖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비행기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낙하산 펴지고 스카이다이빙도 해봤죠.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런 훈련들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죠. 잘못하면 또 아프죠.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선생님 끝나고 어차피 점심 먹고 가니까 뭔가 좀 더 뭔가 궁금한거나 그런 게 있으면 끝나고 와요. 할 테니까 끝나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찾아오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